real estate transaction에는 두 가지의 컨트랙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agency contract. 두 번째로는 the contract of purchase and sale. 자, agency contract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파시거나 하게 되실 것 같으면은 본인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마케팅을 하고 파시기 전에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인볼브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하고는 반드시 하나의 계약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나 당신 내 에이전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에이전시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만 그 사람이 on behalf of me, 나를 위해서, 즉 바이어나 혹은 셀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오토리티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에이전시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갖다가 하시게 될 것 같으면 보통 두 가지의 컨트랙트를 하게 됩니다. 리스팅 컨트랙트하고 exclusive buyers agent contract. 자, 리스팅 컨트랙트에는 두 가지의 리스팅이 있습니다. 멀티플 리스팅이 있고 exclusive 리스팅이 있죠. MLS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레이터 밴쿠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카나다에 있는 전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다가 컨트랙트 자체를 올리는 시스템이 MLS 리스팅입니다. 반면에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커머셜일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컨트랙트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집을 파시는 분들도 자기가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사람 모르게 간판도 붙이지 말고 살짝 팔아달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MLS에 못 올리죠. 그 MLS에 올렸다가는 세상 방방곡 곳이 다 알아가지고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보여달라고 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받는 리스팅이 바로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입니다.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은 말 그대로 그 리스팅을 받는 에이전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프로퍼티를 핸들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상당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리스팅 시스템인데요. 레시덴셜의 경우에는 조금 드물기는 해도 가끔 가다가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팅을 하는데 한 두 가지의 사항을 여러분들이 고찰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에이전트에게 하나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오토리티를 주는 거죠. 좋아. 이 순간부터 엑스파이어 되는 날까지는 당신이 내 대신 우리 집을 팔아주라. 우리 집 파는 데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임받는 그 에이전트는 fiduciary duty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그냥 에이전트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돼가지고서 라이센스가 반드시 valid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에이전트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을 갖다가 가지는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조를 할 수도 있고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집 팔려고 내놨다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엑스클루시브 리스팅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에이전트가 그 엑스클루시브 에이전트한테 물어야 되는 말이 첫 말이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협조를 못하겠습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엑스클루시브 리스팅 에이전트의 독단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리스팅을 하다가 보면은 체인지해야 될 사항이 나와요. 한 2주간이나 MLS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시중에 내놨는데, 아니, 두 사람 달랑 보고 가고 아무도 안 오거든. 그러니까 파는 셀러가 에이전트 보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조금 더 두고 보시다 뭐 되겠지 이러고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직한 게 서로가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그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3만 불 정도는 미니멈으로 다운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어그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리스팅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팅 어멘드먼트 폼은 반드시 리스팅한 주인이 사인을 해 주셔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3만 불 깎아줄래? 3만 불 깎을게. 그러면은 그 말 듣고서 바로 MLS 시스템에 체인지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커미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도 어떤 하나의 꼭 유니포마이저 된 그런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Non-Competition Act.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죠. 이거는 서로가 다 경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파크 조지아 리얼티인데요. 파크 조지아 리얼티에서는 뭐 first 100,000 8%, 나머지는 3% 이렇게 정해진 법이 없다 그겁니다. 본인의 에이전트가 형식상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그 컴퍼니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도 all agent is independent입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본인 자신의 비즈니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서 사시는 경우, 사고 팔고 하시는 경우일 것 같으면 파는 거는 5,000불만 받고 사는 거는 풀 커미션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시다니까 제가 한 50%씩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커미션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서는 리무너레이션 리포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팔려고 내놓으신 vendor, 즉 셀러일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미션 어그리먼트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 집을 팔아주면은 7,500불 주마 사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you know how much you pay to agent. 그렇지만 바이어는 과연 이 사는 그 바이어를 위해서 일해주는 에이전트가 얼마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바이어스의 에이전트는 반드시 그걸 갖다가 리포트를 바이어에게 디클레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두얼 에이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한 에이전트가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도 리프레젠트 하고 셀러도 리프레젠트 하게 될 것 같으면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죠. 한 사람은 셀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 같으면 셀러의 인트레스트를 극대화시키는 게 셀러스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한테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가급적인 거는 적게 주고 좋은 물건을 사주는 게 바이어스 에이전트의 하나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한 사람은 많이 받아줘야 되고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What about here? 그게 소위 말하는 듀얼 에이전시입니다. 두 사람의 셀러 앤드 바이어를 아주 공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 핸들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듀얼 에이전시입니다. 그런데 셀러가 하는 소리가 미스터 김, 사실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89만 5천 불을 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당신이 88만 불만 받아주면은 내가 5천 불 저 사람 모르게 커미션을 갖다가 보너스를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솔깃한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죽으라고 5천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려고 해서 계약을 성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를 안 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신분은 그걸 발견한 시기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달라지기도 하지만도 그걸 빨리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rescind the contract, 컨트랙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his option입니다. 상대방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크릿 커미션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에이전트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 가지 분명히 아시고 그걸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위해서, 커미션만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커미션을 못 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셀러나 바이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 자신의 아는 지식, 본인 자신의 성의,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좋은 딜을 해드렸을 때 바이 프로덕트로 생기는 게 커미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일을 성사를 시켜야만 커미션도 생기는 것이지 헛욕심을 내가지고 슬쩍 더 준다는 커미션을 갖다가 욕심을 내시다고 보면은 본인 자신이 돈을 못 버는 거는 차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리스팅을 준 그분한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에이전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갖다가 셀렉트 하거나 에이전트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커미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의 확실하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무엇든지 받는 거는 반드시 디스클로스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00불의 보너스를 바이어가 듀얼 에이전시 경우에 당신 말이야 이 딜 잘해주면 내가 1000불 더 줄 테니까 딜 좀 잘해줘. 1000불을 받으면은 그 1000불을 받았습니다 하는 걸 셀러에게 반드시 디스클로스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에이전시 컨트랙트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